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공통사항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에서 지금 복지환경위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그 겸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에 지금 복지환경위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이제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또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근데 이게 좀 제가 약간 요 부분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연계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취지 자체가 이제 그 지역구 관련된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평택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에 과연 이게 그 부딪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셔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국에 있는 보조금 매칭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를 보면은 지금 24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파란색이야 당연히 집행률이 높은 부서이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조한 이제 부서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집행률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그만큼 효율성 극대화해 주시고 잔액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들이 도저히 그 집행률이 안 올라간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서별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실 한 군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정책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판매점 위생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자동화, AI 같은 그런 이제 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인 판매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식품 쪽에도 당연히 무인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식품 판매 무인 매장 그 위생관리 지침을 좀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인 매장의 종류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 진열 플러스 무인 판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점, 24시간의 그런 편의점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밀키트 판매점들, 영업자가 직접 제조, 진열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페 같은 자동 판매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무인 판매점, 이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무인 매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무인 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는 자유업으로 분리돼서 우리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 게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100%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일반인들한테 또 이게 위생 관리나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홍보물이나 홍보물하고 이거를 경영하시는 분한테는 점검할 수 있는 자유 안내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무인 매장들이 지금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양쪽에 좀 겹치게 되는 지금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상 관리는 우리 식품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자유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 세 가지 아까 제가 종류를 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무인 판매 아이스크림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밀키트라던가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신고 대상이고 카페 같은 경우는 식품 자동 판매이기 때문에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분류 자체가 통일도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은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타이틀을 아이들이 위험하다라고 적었는데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첫 번째 나왔던 분류에서 이 지침에 보시면은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무인매장 내부 청결 관리, 그리고 뭐 냉동식품, 냉장식품 이런 보관온도 준수라던가 유통기한 지난 것들 판매 금지, 그리고 뭐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에 지금 두 가지 사진을 지금 올렸어요. 지금 정확히 좀 보이시나요? 차이점. 제가 찌그러져 있는 거 하고 지금 조금 흐릿하게 지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제가 중간쯤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숫자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왼쪽은 정확하게 2025년 1월 2일까지 유통기한입니다. 왼쪽이요. 오른쪽은 2024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근데 제 사진 밑에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긴 해요. 찍은 날짜가 언제일까요?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이 두 개가 동날짜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20일 지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지났죠?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운영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열을 했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지침 나와 있는 항목에 어디에 해당되죠? 소비기한 경과에 해당됩니다. 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 판매 금지. 물론 다수 위반 사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스크림과 무인 그 편의점들이 보통 어디에 많이 위치해 있을까요? 학교 주변이나 그 밀집 지역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뭐 주거 이런 데 밀집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먹고 탈이 날 경우에는 그럼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그 식중독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진열은 처분 대상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음식을 잘못 먹고 그런 식중독 이러한 탈을 일으켰을 경우에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특히나 아이들한테도 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종합적인 거는 나중에 좀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위험하느냐? 어른들도 위험하죠. 아까 말씀드린 위생관리 지침의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무인 판매, 카페에 해당이 됩니다. 지침 사항에 보시면은요. 자동 판매기 경우 내부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위생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 및 매장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무인 카페를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앞서 말씀드린 지침이 비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냥 예시로 두 가지 사진을 올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작동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치중이 되어 있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점검을 했고 소비자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지침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앞으로 식품 무인 매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식품정책과가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식품 무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침서 가이드라인 마련은 뭐 충분히 그 지금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가이드라인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말씀하신 그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매일 체크하는 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업소의 100%는 배부를 못했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모두 배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진행 사항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지침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홍보를 하는 역할이라면은 이제 운영 주체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뭐 식품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단체들과의 협업 또는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력이 워낙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예산도 좀 많이 적은 상황이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식품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면 더 큰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제 식품 무인 매장 위생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구에서 지금 관련된 무인 매장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요. 점차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감 때 그 얘기를 할까 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은 좀 더 깊고 좀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나서 발언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계된 그런 이슈들과 관련이 돼가지고 많은 그 개선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지적을 받은 것들 그리고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환경국의 그 정책들이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려면은 말하는 그런 의혹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명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그 노력들이 시민분들한테 그 환경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더라도 오늘 그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안 나왔다고 이게 끝난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거는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무리 앞서서 오는 6월 30일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이강희 환경국장님 가시기 전에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실 텐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소외랄 것도 없어요. 저 사실은 그때 의회 정기 개회할 때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받고 짧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소회라면 뭐 몇 년을 했느니 30년을 했느니 40년을 했느니 이런 이제 식상한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제 다소 저도 제 미지의 세계로 또 나가는 불안감은 좀 있으나 또 자유를 찾아서 나간다는 또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시원섭섭하지 않냐고 하는데 전 답은 항상 같습니다. 시원은 한데 섭섭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돌이켜 보니까 과장, 국장 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뭐 일일이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으나, 제가 돌이켜 보니까 팀장 때까지는 오로지 일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려고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건 이제 과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장이 돼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일 하나만 볼 수 없는 위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을 겪어서 운 좋게 이제 국장이 됐는데, 그 또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올 말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 그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6개월 먼저 나가는 이제 선택을 했고, 또 집사람이 흔쾌히 승인을 해줘서 나가게 된 거고, 이제 소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6월 30일자지만 제가 또 평소에 했던 걸 잘 지키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내일 퇴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그걸 잘 지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네,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강희 환경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인생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